네, 안녕하세요. 갑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찌낚시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찌낚시 채비법을 해가지고 올려보려고 해요. 제가 삼각대가 지금 부셔져 가지고 오늘은 얼굴을 못 빼고 이렇게 채비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이제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고, 오늘 이제 채비 소개해드릴 거는 반유동이에요. 구멍치 반유동 채비인데, 찌낚시 반유동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구멍치니까, 이제 구멍치 채비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건데, 나중에 뭐 혹시, 찌, 어, 찌낚시를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또 찌낚시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구멍찌 반유동 채비를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채비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유동이 진짜 수월해요. 찌낚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요. 이렇게 뭐찌 홀더도 넣어줘야 되고 뭐 이러지만은 딱 반유동 요 채비 딱 요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니까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선 여기 원줄이 있어야겠죠. 원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3호 3호 원줄이에요. 이거 이제 보이면 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쓰는 원줄은 이거고 3호 원줄이 있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우선 해야 될 거는 면사 매너법을 알려드릴게요. 면사 매너법. 다른 분들도 이제 저보다 이제 고수님들이랑 해가지고 면사 매너법 이런 거 다 올라오긴 했는데 우선 채비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면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면사 매듭에 이제 쓰는 면사예요. 요거를 이제 너무 짧으면 묶기가 그거 하니까 한 5cm 정도? 5cm? 5cm 달라나? 5cm 정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요게 지금 보면 말라 있어요. 말라 있으니까 뭐 물을 묻혀도 좋고 뭐 침을 묻혀도 좋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이제 낚시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침을 바르는데 이게 촉촉히 젖을 정도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보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펴졌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는 거. 원을 이렇게 이렇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태로 이 원을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이 원줄을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포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여기다 이렇게 포개해 주고 여기서 이 원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원 안으로 이렇게 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계속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5번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감으면 딱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요쪽 거를 잡고 그 다음에 요쪽 거 잡고 이걸 너무 빨리 하면 이게 정확하게 딱 안 묶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잡으면 이게 딱 라인 잡히면서 딱 이렇게 딱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물을 묻혀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가까이 보면 보일라나? 이렇게 매듭이 생기는데 이 매듭이 제대로 꽉 맞물려 줘야 되는데
물을 안 묻힌 상태로 하면 이렇게 딱 완전히 꽉 맞물리게 이렇게 매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묻히든 침을 묻혀서 이렇게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가 또 젖어 있어야지 이렇게 수심 조절할 때 이 원줄하고 마찰이 안 생겨요. 마찰이 막 계속 생기다 보면 이 원줄이 한 겹 한 겹 만들어진 거라 요게 손상이 라인 하나하나 갈 때마다 내 원줄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잘 쉽게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요게 이게 너무 길면 또 릴에 감기면 꼬여요. 그러니까 딱 한 요 정도, 한 1cm 양쪽으로 1cm 정도 남기고, 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반달 구슬이에요. 반달. 이제 제가 쓰는 거는 반달 모양이 아니지만 이제 쉽게 이제 보면은 그 반달 모양으로 된 반달 구슬이 있어요. 예, 반달 구슬. 요 반달 구슬을 여기다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는데, 요 반달 구슬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게 찌 매듭이 없으면 전유동이에요. 전유동. 근데 이제 찌 매듭이 있으면 반유동.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빠르게 공략을 하는 그런 체비법이어가지고, 이제 이 내가 설정한 수심까지 빠르게 침강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 수심층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심이 5m다 그러면 얘를 이제 조절을 해서 5m에 맞춰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면 5m까지 빠르게 내려가지고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면사가 없으면 전유동이 돼요. 이 면사가 없으면 이 반유동 채비처럼 요 반달 구슬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구멍지로만 들어가는데, 요게 있으면 이제 전유동보다 이제는 더 확실히 시원한 입질이 보이긴 하겠지만, 전유동 같은 경우에는 원줄까지 완전히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을 원투식으로 당겨가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받을 수도 있고,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수심을 주고 있으면 확실히 그 수심에 딱 있기 때문에 그 수심 안에서 일정하게 이제 쫙 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없으면 이렇게 바로 구멍질을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다가 내가 매듭을 해놔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일정 수심을 못 맞추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반달 구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구멍치. 구멍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0.85라고 써져 있어요. 0.85. 이제 뭐 1호치도 있고 0.5호치도 있고 뭐 1.5호치도 있고 2호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오늘 이제 저는 채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0.85치로 했는데, 봐보세요. 아까는 바로 지나가던 게 걸리죠. 안 넘어가고 걸립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걸리면 내 수심층이 오면 얘가 이렇게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 표면이면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 있다가 입질이 오면 그냥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끔, 네, 그런 채비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뭐냐, 요 O형 쿠션이요. O형 쿠션은 이제 뭐냐,
요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수중찌라는 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밑으로 이제 도래가 들어갈 건데, 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찌하고 이 순간수중하고 둘이 계속 마찰이 되겠죠. 그러면 찌가 뭐 손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순간수중 앞에 이제 달려있는 요 부분이 뭐 플라스틱 그런 건데 뭐 깨진다든지 요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오형 쿠션 고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순간수중지를 넣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반유동 채비에 보면 085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수중 찌에도 똑같이, 수중찌에도 여기 보이려나? 여기가 이제 085라고 이제 나와요.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새 거가 아니라 쓰던 거라, 예,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똑같이 찌하고 똑같은 호스로 085로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는 원래는 V형 쿠션 고무가 있어요. V형 쿠션 고무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거는 오늘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도래입니다. 이제 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그 전에 영상 올린 것도 있고 해서, 원투 낚시에 올린 채비법이랑 도래는 묶는 법은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V자로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만 돌려도 되거든요. 네 바퀴 돌린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손가락 있는데 보면 여기 원이 있죠. 이 원에다가 이 원줄을 넣어요. 원줄을 넣고 나면 여기에 바로 또 이쪽 왼손이 있는데 이쪽이가 또 원이 생기죠. 이 원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다 된 거예요. 이게 뭐 5번, 막 6번, 막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감으면 많이 감는다고 뭐 이렇게 짱짱하고 이런 건 없어요. 딱 4번, 4번 정도? 4번 정도 감아도 튼튼하거든요. 튼튼해요.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냐, 요거 이렇게 묶고 나면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뭐 여에 쓸리거나 그러면 딱 여기서부터 한 5, 6cm 정도를 원줄을 잘 봐줘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찌 터지는 걸 방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본다고 보지만 한 번씩 이제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이 매듭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매듭을 써서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여 같은데 이제 고기랑 파이팅 같은 거 하다 보면 여 같은데 쓸려가지고 이쪽이 손상이 많이 와요. 차라리 목줄이 손상이 와서 터져버리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원줄이 터지면 이 채비가 모두 날아갑니다. 이 채비가, 내가 뭐 이찌를 낚시방에서 뭐 12,000원 주고 샀는데 그날 낚시가 이게 터져버리면 12,000원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줄을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봐가지고 처음 그대로 깨끗한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하시면 되고, 요거 묶고 나면 한 1cm 정도 남기고 커트 해주세요. 뭐 이게 뭐 너무 짧아도 안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속 고기랑 파이팅 하거나 아니면 여기 뭐 목줄이 걸려가지고 땡긴다든지 하면, 땡기다 보면 이 자른 부분이 점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이게 풀리는 식으로 딱 풀려가지고 뽕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뭐냐, V형 쿠션 고무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여기에 껴버려요. 막 이렇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순간 탁 내려오거나 이러면
이 돌에 묶은 줄이 손상이 와요. 여기가. 그니까 V형 쿠션 고무를 이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찌낚시는 엄청 쉬워요. 요거의 채비 끝. 이게 요렇게가 채비 끝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요렇게 하고 이미 추로 이제 목줄은 한 2m에서 3m 2m에서 3m 정도 하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밑에 삐뽕돌을 단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085에 플러스 B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찌의 여부력이에요. 이 찌가 085지만 이 수중찌를 085를 끼워도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B 정도의 여부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딱 닿았을 때 여기가 수면으로 이렇게 수면으로 가정했을 때 내 눈에 시야에 보이는 게 한 요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뽕돌을 달아주면 이 정도 장길랑 말랑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부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기가 차고 들어갈 때, 이렇게 끌고 들어갈 때 이 힘으로 이물감을 느껴가지고 시원한 입질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부력을 최대한 죽여주면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자물자물 살짝.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크게 저항받는 게 없기 때문에 예민한 입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여부력을 잡아준다고 하면 크게 이물감 없이 쑥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삐뽕돌을 물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줄 중간에 뭐 삐뽕돌이나 뭐 G2뽕돌 해가지고 물살에 맞게끔 그런 거를 다 봐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맨 밑에는 바늘 요렇게만 달아주면 채비는 끝이거든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또 제 영상 이렇게 많이 봐주시면서 이렇게 채비법을 해가지고 찌낚시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드린 거니까, 뭐 기존 고수님들께서 이제 올린 영상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 구독자님들 혹시나 뭐 낚시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라든지 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채비 영상 올릴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고수님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면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저는 이렇게 채비를 해서 낚시를 한다는 거니까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고 뭐 낚시에 취미를 뭐 가지신다든지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 올린 거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